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징계위 전에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어떤 주제인지는 아시겠죠?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 결단은 단어 많이 쓰는데 예. 이건 이제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대통령의 결단으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어요?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좀 해임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뭐 기사도 나왔어요.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했는데 맞아요. 예. 대통령은 검찰총장 면직권이 없다. 그러니까 임명권이 있고 임면권이 있습니다. 임명권은 임명을 하는 권한이고 임면 니은자는 받침은 이제 면직까지 하는 건데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있고 법률적으로 임명권의 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 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검찰청법 6조와 12조에 따르면은 뭐 검찰총장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며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징계를 받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이 뭐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은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야 돼. 법으로는. 판례도 없어요? 판례. 아니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는데 무슨 판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진짜 판례를 물어봤어요. 판례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 했는데 예. 예를 들면 본인이 불러복해서 법원까지 가서 어떤 판례가 나왔으면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해요. 검찰총장이 아니라 예전에 KBS 정현주 사장 거기에서도 임면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임명권만 있었어요. 그것도 임기제인가요? 예, 거기도 이제 뭐 임기가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현주 사장이 노무현 정부 때 임명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 들어오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라는 게 정현주 사장 측의 주장이었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찰을 한 다음에 감찰에서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이렇게 뭐 방만 경영을 했다라는 이유로 KBS 이사회가 의결을 해가지고 해임을 하고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다음에 정현주 사장이 이거는 가처분 소송 내고 또 뭐 행정소송 본안 소송 내고 해가지고 3년 뒤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합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으니까 거의 사실은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사안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흘러가는 구도는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임명권 논란이 예전에 비슷한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예 판례가 없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이사회에서 해임한 거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하는 거니까. 예. 뭐 크게 준용해 보면 판례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각자의 마음속에 판례는 있는 걸로 저는 판례가 있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알았어요. 사례로 가보죠. 예. 지금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정해진 이후로 총장이 몇 명 나왔어요? 88년에 임기제가 시행이 됐어요. 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독재 정권에서 검찰과 정권은 한 몸이었습니다. 뭐 아예 수사도 안 하고 뭐 이런 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자주 교체되니까 말 안 들으면 교체하니까 2년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임기제 시행 이후에 21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13명이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 왜요? 왜 임기제인데 왜 못 채웠어요? 그러게요. 왜 못 채웠을까? 뭐야 그러면? 그럼 8명만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이네. 8명. 그러니까 네. 13명이 못 채우고 8명이니까 대략 60% 약간 넘는 확률로 임기를 못 채웠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임기가 그래서 1년 4개월 했습니다. 2년 1년 중에. 4개월. 1년 4개월이었고 그럼 뭐 대부분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사퇴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 본인들 그 형식은 되게 본인들이 사표를 낸 거죠? 그렇죠. 자진 사퇴가 많은데 이게 자진 사퇴냐 아니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최동욱 검찰총장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 박근혜 정부 때 혼외자 뭐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첫 번째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두 번째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감찰 대상이 된 게 그러니까 본인은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하고 사실은 뭐 이거는 그 혼외자 이슈는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정권에서 매우 강하게 몰아치니
이렇게 좀 억울하게 사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많이 있어서 찍어내기 논란 솔직히 그때 이제 왜 그랬었냐면은 국정원 댓글 수사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최도욱 총장이 막지를 않고 계속 하게 됐고 그때 댓글 수사를 하던 사람이 중에 한 명이 윤석열 지금 검사 윤석열 총장인 거죠.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한상대 총장이 있었잖아요. 예. 그 MB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때는 검사들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분란이 생겨서 검사들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예. 나가라고 한 분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총장 아니에요? 다 나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상대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 의혹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 내곡동 사저 의혹, 국정원 민간인 많았죠. 불법 사찰 이런 거를 근데 다 덮었다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비판을 받으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왜 수사를 못하게 하냐 부글부글 끓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중수부 폐지가 사실상 이런 검찰이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정권의 의도가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찰총장한테 분노가 폭발을 하고 뭐 평검사들이나 밑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은 모든 검사들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임기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자기들은 왜 임기 안 채우고 나가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지들은 해도 되고 너무는 하면 안 돼? 내로남불이죠. 그게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고. 내로남불의 일상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도 누구 나가라고 해봤던 사람이 예. 예? 임기제를 무력화시켰던 분이 본인은 굳이 임기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글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저도 강하게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임기제가 88년에 됐다 그러면 예. 당시 야당 지금 여당이 강하게 주장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의 이제 민주당 계열이죠. 민주당 계열이 야당이 강하게 해서 이제 추진이 된 거고. 근데 이게 뭐 여당 야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입장이 많이 변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등으로 인해서 물러선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좀 신임을 못하겠다. 불신임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면은 검찰총장이 알아서 물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그랬죠. 되게 그랬어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김기수 검찰총장이 이제 임기가 한 달 앞에 남았는데 김종구 서울고검장이 후배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맞아. 그러면 옷벗으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 노무현 정부 때 김가경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뭐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검사와의 대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뭐 이게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검찰 수뇌부를 불신 못 믿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아 불신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김가경 검찰총장이 옷을 벗은 이제 사퇴한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불신임 대통령의 불신임이 있으면은 검찰총장이 알아서 옷을 벗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처럼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처음이라서 지금 모두가 뭐 여권, 야권, 검찰까지 다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죠. 총장하고 장관하고 대립한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총장하고 장관하고 대립한 게 예전에 그 누구죠? 저기 강금실? 예, 강금실 장관 말고 저기 천정배 장관. 네. 천정배 장관이 맞아. 예, 불구속 수사를 하라. 네. 그 저기 동국대 교수 네, 갑자기 이름이 맞아요. 요즘 하도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서 맞아요.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 등에 발의를 해서 이제 고발이 됐는데 불구속 수사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장관이 이렇게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수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표를 던진 뭐 이런 사례도 있었죠. 그 당시 이제 강금실 장관하고 송광수 총장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을 거요. 그때 뭐 좀 반발했었는데. 그때도 반발했죠. 그때 왜냐하면 장관이 나갔죠 결국. 예. 근데 이제 송광수 총장은 결과적으로는 임기를 다 채웠어요. 임기를 다 채웠는데 장관이 이제 뭐 어찌됐든 나갔는데 이게 특유의 기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강금실 장관이 그러니까 저기 그거 기준으로 연수원 기준으로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지휘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갈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같이 갈등서를 무마하기 위해서 강금실 장관이 둘이서 만난 다음에 팔짱 끼고 나왔던 옛날에 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맞아. 뭐 예. 어쨌든 그런 장면이 뭐 그런 있었어. 장면도 있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천정배 장관하고 김종빈 총장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 때문에 사표 내고 나가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사지휘권이 법에 있잖아요. 예. 그 합법적인 법에 근거해서 행사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나가는 경우는 뭐죠? 나 그때 그 참 이상하더라고.
뭐 거기 그때도 이제 여론이 약간 뭐 엇갈리긴 했어요. 그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 개별 사건마다 법무부 장관이 다 하면은 검찰총장은 허수아비냐, 검찰은 허수아비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당한 달랑 한 건 했는데 그때. 뭐 하니까 이번에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다 깨버렸죠. 그 기록을 네 번 하셨나요? 추미애 장관이 5번 했나요? 어쨌든. 네. 임기 채운 8분의 총장님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어떤 예.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권하고 각을 세우지 않고 좀 무난하게 가셨던 분들이 그리고 사건 사고가 없었던 분들이 자기 재임 중에 예를 들면 뭐 밑에서 크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고문 수사로 사망해가지고 검찰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난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김기춘 첫 번째 임기제 총장이었어요. 맞아, 이분. 예, 그래서 이분은 검찰총장을 잘 마치고 그다음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을 또 하셨죠. 나중에 국회의원 되시고 예.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뭐 많은 걸 했죠.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도 청와대. 하시고. 예, 그러다가 네. 지금 감옥에 계신. 네. 그리고 정구영 뭐 총장 같은 맞아요. 경우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는데 검찰총장으로 직행을 해서 사실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 하는 게 맞느냐. 근데 어쨌든 정부랑 코드를 잘 맞춘 케이스. 뭐 그래서 뭐 박순용, 송광수, 정상명, 김준규, 김진태 가장 최근에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정권이랑 큰 갈등 없이 잘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시선이 엇갈리는 거죠. 예스맨 아니었느냐. 이 총장들은 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총장이 물러난 지 임기 다 채우고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당으로 가가지고 결국 국회의원 하신 분도 있죠. 예, 뭐 그 김도원 참 훌륭하신 예, 분이야. 총장하고 신한국당 지구당 위원장을 하시. 그래. 지금 뭐 윤석열 총장도 그래서 퇴임한 다음에 좀 정치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런. 이거는 퇴임 의혹들. 전에 이미 대선 주자율 1위야.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야. 갈수록 대상이야. 예.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사례를 따져보니까 임기 채운 게 정상이고 안 채운 게 비정상이고 이렇게만 도식적으로 이야기는 어렵는데요. 아 그러게요. 그죠? 참 이게 예, 뭐 정권하고의 어떤 밀접한 어떤 관련들이 있었어요 다. 그래서 채워주는 게 맞죠. 가급적이면. 아, 그럼요. 가급적 보장하는 게 맞는데 실은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떠안고 사실은 불신임해서 나가게 하는 것도 이게 절차적으로 논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저는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진 사퇴하는 경우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뭐 처음 있는 일이지만은 징계위원회 회부해가지고 그래서 뭐 해임하는 건데 이게 뭐 검찰에는 없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KBS 정현주 사장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지저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이런 거 왜냐하면은 이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만약 해임이나 뭐 이런 거 징계 처분 나오면은 가처분 소송 먼저 내고 본안 소송 내고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끝까지 다투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정현주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재연이 되는 거였거든요. 국민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애국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좀 억울해도 이제 좀 그만 좀 하자라는 여론을 좀 수용을 어느 쪽이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장 임기 채울까요? 윤 총장? 저는 내일 아마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 같고요. 내일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해임이 아니면은 뭐 면직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그거를 수용하겠다라는 사실상 입장이거든요. 절차적 정당성을 다 지키면은 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게 더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 지지율이 조국 사태 최저치보다 더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기사량이 엄청납니다. 지금 미디어 오늘이 기사를 썼는데 그 11월 한 달간 윤석열 키워드 기사 수가 8,842건. 추미애 키워드가 8,782건이에요. 모든 이슈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온다 보면은 계속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 결단으로 부담을 떠안되 빨리 이거를 마무리 짓고 뭐 공수처도 설치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뉴스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지 않게끔 여당이나 정부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했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그래서 뭐 지금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탄핵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탄핵하려고 하면 또 국회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야당이 또 난리칠 거 아닙니까? 네. 반대한다고. 네. 그것도 게다가 헌재 가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가야죠. 탄핵이 인용 가야죠. 기각처럼. 그럼 또 네.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이라도 된다고 한다면은 네. 정치적 이거는 또 반년 더 갑니다. 이 이슈가.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의 수다. 말은 꺼내고 있지만은 아마 안 할 겁니다. 민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탄핵했을 경우에는 의석은 되지만 헌법재판소에 변수가 있고 예. 징계를 하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행정소송까지 가서 법원의 판단을 또 받아봐야 되는 게 또 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후임 총장을 임명했는데 음. 사퇴시키고 임명했는데 법원에서 야 그 결정 잘못된 거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근데 정현주 정현주처럼. 사단도 2년 넘게 걸렸거든요. 3년 걸렸거든요. 이제 임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행정소송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린대요.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밖에 안 5, 걸린대요. 6개월. 그러면은 내년 7월 24일까지거든요. 대선 직전에 대선 직전에 복귀했다가 다시 잠깐 잊고 나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은 많은데 어찌됐든 저는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빨리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뭐가 됐든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371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정치적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라서 다르다고 해임시키면 같은 생각의 사람을 임명해서 일을 한다는 건데 이런 게 개혁이 될까요?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돼요 하셨고요. 5110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윤 총장 너무 힘이 세요. 그럼 견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주셨고요. 4972번 쓰시는 분도 문자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저도 검찰 개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장관의 방식은 아닌 것 같네요. 이제는 검찰 개혁이 뭘 개혁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감정 싸움, 힘 싸움 된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들 마음가짐부터 개혁이 되어야 될 듯합니다. 뭐 이렇게 빨리 읽으세요? 전 동의합니다. 4972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읽었으니까 고민될 거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김강수님이네요. 예. 임명권자인 대통령님이 너무 조용하시네요. 이제 뭔가 액션을 보여서 끝맞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고요. 이게 적극 동의합니다. 두 개 다 동의하네요. 끝맺음 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김준일 기자가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네. 불신임을 표명해서 네.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 지켜보죠. 내일 아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지적 기자 시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